시사본부. 네, 1시 11분 됐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콩 앱을 이용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캠코더 마크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사구말리 시간입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전문 김보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친의 세종식당 매입 관련 의혹 불거진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거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선언 또 부친도 인터뷰를 했고 또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정 논설위원님. 예. 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봐오지 못했던 문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국회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과 또 의혹들이 있었고 네. 특히 또 지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 청문회 보면 범칙금을 30번 낸다든지 등등 또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사실 자신과는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는 문제 부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까지 했다. 이거는 네. 정치권에 굉장히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야가 다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좀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의 이제 국민권에 통보하는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 2명은 출당을 시켰고 네. 10명은 탈당 권유를 했는데도 아직 한 명도 탈당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윤희숙 의원의 지금 이 의원직 사퇴가 자칫 자신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야, 나는 너보다 더 심한데 나는 안 사퇴하고 있는데 왜 사퇴하지? 이런 이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저는 이 이제 부친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말 자신의 어떤 직까지 던질 수 있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게 17대 때 박세일 전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이 하여튼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당시에 그만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구치역 같은 경우에 특히 또 국회의원 특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고 본인이 일단 책임지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김보엽 기자는요? 정말 이 사안 일주일이나 그렇게 시끄러울 사안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럼 유력한 대선 주자의 의원직 사퇴여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강하다.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 같은 것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굉장히 또 크게 한번 흔든 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날 사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아마 당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불이 났게 듣고 쫓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부친이 나와서 실제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그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말을 다시 한번 또 바꾸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의원직 사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네. 진단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진단과 의원직 사퇴라는 처방이 너무나 서로 달라서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요. 의원직 사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으면 보좌진 다 해임을 하고요. 의원실 방 빼고 그래도
의정활동비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모아놨다가 결론이 나면 기부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의원직 사퇴보다 오히려 더 정치 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무관한 게 드러나면 당신들이 사퇴해라. 특히 이재명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보로 같이 사퇴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 공세죠. 오히려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진정성을 네. 갉아먹는 그런 효과를 띠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 그만두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 빼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있거나 뭐 이런 거 말고 절차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또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회기 중일 때는 예. 국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렇죠. 사퇴가 가능하군요. 무기명 투표를 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탄압으로 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이런 이제 이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책 압력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만약에 이제 강제로 한다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 예. 근데 비회기 중에는 일단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퇴서를 냈고 이미요. 제출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실 방도 다 뺀다고 그래요. 지금 보좌진도 다 이제 해임을 하고 본인은 아마 의지대로 이제 관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결국은 윤희숙 의원이 무슨 여당에서는 사퇴 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퇴 쇼는 사퇴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게 쇼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몇 명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의원들 중에서 성추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랬다가 2달 뒤에 당에서 안 된다 하니까 슬쩍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또 상임위원장까지 한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방 다 뺐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뒤에 다시 슬그머니 다시 돌아온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돈을 또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이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사퇴쇼죠. 왜냐하면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려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본인이 회기 아닐 중에는 또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의지를 확인하고 저는 사퇴서를 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 공방할 수 있는 저는 거리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그동안 보면 문제가 생기면 다들 그랬잖아요. 여야가 사퇴하라 의원직. 그런데 정작 사퇴한다 그러니까 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결국 이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동료다. 같은 이제 예를 들어 당신 사퇴하면 나도 사퇴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심정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직 사퇴권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농지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네. 윤희숙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네. 자기를 스스로 가져가겠다 근데 공수처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범죄 혐의가 있을 당시에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권익위원회에서 넘겼으니까 예. 수사를 하면 될 거고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본회의에 이게 사퇴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키는 민주당이 좀 쥐고 있을 것 같은데 사퇴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국회의장이 상정을 할 별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의안 같은 경우는 주로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네. 일단 상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회기 중이니까 상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또 야당도 지금 별로 그렇게 올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네. 공이.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의안으로 올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만약에 이게 사퇴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윤희숙 의원이 저 정도 갖고 사퇴를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있다 보면 이게 상당히 자기들한테도 지금 책임이 돌아오니까 또 야당 같은 경우는 해당 지금 국회의원을 본인들이 스스로 또 사퇴시킨다는 것도 이것 또한 이제 도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안 올린 것 같고. 그러니까 여야가 공이 안 올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아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결국 이제 회기가 아닐 때까지 넘어가서 국회의장이 또 해야 되는데 저는 박병석 의장이 또 여기에 할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 안 해주면은 윤희숙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계속 될까요? 그 상태로 가겠죠. 박병석 의장도 이게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잘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의안으로 올리면 자기 책임은 덜하고 의원들이 결국은 표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상황을 서로 미루는 거죠. 국회의장도 싫고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의 이유로 이 사안을 처리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사퇴선은 올라가 있고 처리되지 않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회기 이번 그 21대 국회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뽑아준 또 지역구의 또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정도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퇴 뜻이 확고하다면 예. 처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또 서초 구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의원직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는 일단 지역 구민들의 뜻과도 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저는 그게 타당하지. 이걸 지금 서로 밀고 사실은 본인은 지금 말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세비는 나가고 그리고 활동은 하지 않고 이게 뭐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마 국민들 비난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러면서 빨리 사퇴를 해줘야지만이 아마 다음 내년에 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저는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국에는 LH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이제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수조사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다 하게 되고 한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 상황을 딱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KDI 예타 면제 관련해서 이게 좀 있었고 윤희숙 의원도 당시에 이 KDI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서 네. 지금 LH뿐만 아니라 KDI 여기도 지금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김두관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만약 그렇게 확대를 하면 예타 조사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KDI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예타를 관장하는 부서 기재부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논술위원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거기 있었다고 해서 다 조사를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업들 다 조사해야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국민권익위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지금 능력도 되지도 않고 또 그걸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저는 뭐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오늘 언론중재법 이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 그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앞서서 정호 기자는 반신반의하는 듯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9월달, 8월달 처리는 일단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계속 미루면.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그 각 의총이 열린다 그러죠. 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단 모인다, 다시 만난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 일단 뭐 KBS인가요? 예정이 돼 있죠. 그 TV 토론이 있어요. 100분 토론. 네. 네. 이제 그게 100분 토론이 MBC네. MBC입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토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그것까지 예상한 상황에서 뭐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의안이 상정이 돼야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가 오늘 내일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상정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바로 정기국회로 넘어가거든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개회되니까. 그럼 정기국회 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여당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중단이 되고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안팎의 사면초가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사면초가 상황이다. 왜냐? 지금 뭐 일단 모든 지금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 단체들 또 세계 언론 기구들 그다음에 지금 또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 뭐 등등 뭐 사실 친여 단체라고 하는 분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뭐 사실 물밑에서 너무 무리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송영길 대표 지금 혼자 지금 뭐 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또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 또 이 법이 지금 허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허점이 많은 법이다. 며칠 전에도 지금 외신 기자 클럽 할 때 외신 기자들이 아니 이거 우리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해당될 걸요? 그러다가 문체부에서는 해당 안 된다고 그랬다가 네. 뭐 사실 자기들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켜놓으면 앞으로 정치적 책임을 송영길 대표가 다 져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까? 아마 송영길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지는 걸 보면 조금 호흡 조절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흡 조절을 할 것 같다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김보엽 기자님. 결국은 민주당의 의지,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린 건데요. 네. 저도 조심스럽게 호흡 조절 쪽에 전망을 해봅니다.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고 그 사회적 합의기구,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해서 신중 처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세가 한번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처음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한 발 다 가지 못하면 발걸음이라도 여야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했고 게다가 9월 정기국회 처음부터 파행으로 가버리면 네. 예전에는 12월 대선이 있을 때는 사실 9월 정기국회가 유명무실했거든요. 대선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3월 대선이면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이 판을 다 걷어차버리는 거는 청와대로서도 몹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언론중재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판을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에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대안 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쪽도 있고 정의당이나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쪽의 반대는 그게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네. 몇몇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까지도 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다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바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언론이 사회적 공론회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쪽의 신중 처리 목소리까지도 반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아마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를 그러면은 위원장 네.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게 뭐 그동안 꾸준히 고민해 왔고 뭐 공청회도 하고 뭐 조사는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이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 바뀌기 전에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뭐 무리가 있었다는 또 저쪽에 반대도 네. 있고 그러면 지금 우선은 법사위까지는 다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 상정 여부만 지금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게 회의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가 통과돼서 네. 본회의에 만약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지금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전원위원회를 한번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를 하자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윤호중 의원의 제시안은 아닌데 이건 뭐 야당에서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상황이 되면 일단 상정을 못 하는 거죠. 네. 못 하게 되면 법안이 일단 지금 수정 법안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 법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 이제 진보적인 단체나 또 진보적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합의국을 좀 만들자. 예. 이게 지금 이게 법 처리 과정에 보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지금 이 저 상임위 배분하면서 미디어 특위위원장 김용민 의원하고 몇몇 명이서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안도 보면 법사위 통과하는데도 계속 법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되거든요. 법은 최대한 그래야지만이 악용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수시로 지금 문체위에서 만든 법안이 법사위에 가는데 법사위에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럼 법원한테 가버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어쨌거나 다시 관련자들과 해서 다시 수기를 해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인 것이고 근데 야당은 수정 법안을 올린다고 해도 그럼 다시 상임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죠.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어. 되면 이제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문체위하고 이제 이 문체위는 이제 야당의 이제 위원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체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일단 법안 통과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무리 그렇지만 법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가 타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흡을 좀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사구말리 이현종, 김보엽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기상청 또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송수진 씨가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충청도와 전라도, 경남 서부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와 광주 29도, 제주 30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울산, 경북 지역은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차가 그렇게 많은 시간대는 아닌데요. 도로 곳곳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고장난 차로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 부근 그리고 운산 터널 부근에 각각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오산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죽전 부근 작업 때문에 서울 요금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동홍천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4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역시 작업의 영향인데요. 양평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창원 방향 현풍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양평교 부근 그리고 금천교 부근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면서 특히 지금 안양 쪽으로 내려가는 길 많이 어려운데요. 전 구간 지나는데 4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돌아왔습니다. 여야 경선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 내일부터 지역 순회 충청을 첫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 받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이 어떻게 좀 판세가 보일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충청부터 대전 충청부터 먼저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중원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 이내 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면 네. 이거 이낙연 후보한테도 좀 희망이 있다. 한 자릿수로 그다음에 좁혀지면. 이제 네. 또 호남 쪽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쪽 호남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게 10% 이내로 이제 벌어진다면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정세균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이제 그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세균 후보 즉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양쪽으로 갈라져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쪽으로 가자, 이낙연 쪽으로 가자. 대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광주로 갈지 뭐 네네. 결정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간다는 주장이지만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생각보다 결과가 썩 좋지 않으면 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내부적으로 그럼 단일화합시다. 네네. 이런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 좀 판세 변화가 좀 있을 것인데 사실 이 선거라는 게요. 표를 또 열어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선거 때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특히 이게 네. 보면 선거인단으로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조직 선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력이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들이 언론에서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재밌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얼마만큼 그동안 이 조직을 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의외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한 선전을 한다고 하면 이 또 판세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간다는 뭐 주장도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이게 또 겉에서 드러나는 여론조사와 실제 밑에 있는 이 조직을 동원한 선거인단 이거하고는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시민 투표하고 또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가 또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충청당원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과연 국회의원들 지금 돕는 쪽은 이낙연 후보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지역구 대의원, 당원들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수렴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1, 2위 는 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표차가 어느 정도 날 거냐. 그리고 중위권에서 누가 3위 가능성이 이후에도 높아지겠는가.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충청민심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했었잖아요. 뭐 지금과도 다르지만 상황이. 예. 충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수는 지금 호남보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또 있고 하니까. 세종도 있고 해서 네. 꽤 많고 이제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선거할 때 보면 충청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고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사실 충청이 여당 지지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중원을 어떠면서 뭐 만약에 이제 압도적으로 누가 이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경선 끝까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선 본선에서도 충청민심은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했던 오늘 윤석열 일정이었죠. 후보 충청도 갔잖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위가 누가 될지 이것도 좀 견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대의원하고 그 권리당원 투표는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오고 예. 여론조사는 다 합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여론조사는 따로 없습니다. 네, 없죠. 시민투표. 9월 4일, 5일 그때 이제 대전 충청 이쪽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단의 투표 네. 결과만 공개가 되고요. 그 뒤에 강원인가요? 할 때 이제 1차 선거인단 표까지 합산해서 네. 그때가 이제 그럼 충청과 강원을 합쳐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시민선거인단의 네. 표는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경선 후보 등록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본 경선 진출자 4명 가려지기까지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 같고 또 지금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후보 등록을 내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다 등록을 할지. 네. 김태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했죠. 얘기를 했고 네. 뭐 윤희숙 의원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좀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후보가 꽤 많으니까 이제 8명 그다음에 4명. 그다음 이제 처음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대3, 마지막에는 이제 5대5.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여론과 또 당원들 그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핵심 쟁점은 바로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경선 룰을 가지고 지금 후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이 뭐 예전하고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를 물을 때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전체 여론조사가 올라갔다라면 이 전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 얘기 묻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도 똑같이 이제 이 야당 후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어느 그렇겠죠. 후보가 나은지.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홍 후보나 유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그래서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영선택이니까 예를 들어 다른 당 지지자가 우리 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되지 않냐. 네. 그럼 그걸 빼고 계산하자라는 이제 주장이고 홍 후보는 아니 국민 전체한테 하는데 왜 그걸 빼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맞서 있어요. 아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홍 후보가 지금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격차가 아주 좁혀졌거든요. 네. 이렇게 될 거 윤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긴장이 되죠. 그리고 또 홍 후보 입장에서는 또 양보할 수 없고 예전에 또 홍 후보는 역선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경선 룰 정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쪽? 경선 룰은 아마 국민의힘 선관위가 잘 판단을 할 거로 보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다. 워낙에 싸움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신 프레임을 딱 걸었는데 그 한 방으로 윤석열 후보도 공격을 하고 유승민 후보까지도 공격을 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진 걸 내가 받아먹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그렇게 싸움을 걸면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치거나 아니면 싸움의 판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두 분 다 그냥 그 안에 말려 들어가서 역시 홍준표 후보가 싸움을 참 잘하는구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의원도 많고 뭐 이렇게 진영을 잘 짰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 옆에는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별로 없이 거의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 이런 말도 만들고 야 홍 어차피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그래요? 예, 이런 말까지 만들면서 네. 굉장히 선거운동을 경선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선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국민의힘 아니면은 보수 쪽의 입장만 지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중도의 어떤 그 표심을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쪽으로 또 공격성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도 쪽에 상당히 좀 어필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꽤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번 해본 사람이 다릅니다. 이게. 해본 사람이 다르다. 해보기 때문에 어디 쪽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다르긴 한데 네.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쪽 분들이 실제 이제 그럼 누가 됐으면 우리 후보가 상대하기 좋을까? 예. 이걸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보한테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몰아줄 수가 있다. 오히려 약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그렇죠. 있죠. 그게 역선택인 거죠. 역선택이 바로 네. 현상이거든요. 이제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경선판을.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걸 보더라도 본인의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면 사실은 뭐 역선택의 그 효과라와 또 퍼센테이지를 이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사실 네, 여론조사 네. 기관들도 다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 전화 받은 분들이 전부 다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고 믿기는 어렵거든요. 있을 수는 있지만 미미할 그렇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네.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막연하게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수치로 보면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 사람들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도 국민의 뜻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또 아니다. 이거는 좀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논쟁은 참 굉장히 끝까지도 치열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명 추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본선으로 이제 4명으로 압축하는 이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좀 재밌게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 김보엽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